조용하지만 강했고 눈부시지 않아도 깊이 빛났던 사람. 우리가 기억하는 찰리 먼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투자자였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이었으며 무엇보다 워런 버핏의 영원한 파트너이자 벗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나 명성이 아니었습니다. 찰리 먼거는 언제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던 사람이었죠. 더 똑똑해지려 하지 마라. 멍청한 실수만 피하라. 가만히 기다려라. 좋은 기회는 반드시 온다. 절대 빚으로 인생을 걸지 마라. 그의 말은 단순하지만 명료했고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수십 년을 통과한 나무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는 책을 사랑했고 고통에서 배웠으며 절제된 삶을 통해 오히려 더 넓은 세상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남긴 조용한 목소리에 다시 귀 기울이려 합니다. 찰리 먼거의 삶과 철학 속에서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될 만한 지혜를 하나씩 꺼내보려 합니다. 찰리 먼거는 평생에 걸쳐 정말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지식을 쌓은 사람입니다. 그는 단순히 투자 전문가나 법조인으로 한정되는 삶을 원하지 않았어요. 대신 수학, 물리학, 기상학, 공학을 공부한 후 하버드 로스쿨까지 진학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사고틀을 만들어갔습니다. 이런 폭넓은 공부는 그가 평생 투자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 큰 힘이 되어 주었죠. 그가 특히 강조했던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멘탈 모델입니다. 먼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분야의 지식만으로 세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다. 다양한 분야의 핵심 개념들을 머릿속에 도구처럼 넣어두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꺼내 쓸 줄 알아야 한다. 말하자면 물리학의 법칙, 경제학의 인센티브 구조, 심리학의 인지 편향 같은 것들을 하나의 도구함에 넣어두고 그때그때 꺼내 쓰는 거죠. 이게 먼거의 핵심 사고법이었습니다. 이런 사고는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그는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시절 라틴어 선생님이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이론을 가르쳤는데 그는 당시 고등학생도 아니었지만 직접 프로이트의 전집을 읽고 나서 이건 미친 소리다라고 판단했다고 해요. 좀 이상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한 이상한 학생이었다고 웃으며 이야기하긴 했지만 그만큼 스스로 사고하는 힘이 강한 아이였던 거죠. 그리고 하버드 로스쿨 시절 그에게 큰 영향을 준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론 풀러. 계약법을 가르치던 교수였는데 단순히 법조문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법과 경제를 연결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보여주었어요. 먼거는 풀러를 내 인생 최고의 스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를 통해 법률이라는 틀 안에서도 경제학, 인센티브, 인간 행동 같은 개념들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걸 배웠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경험이 나중에 투자자로서 먼거가 탁월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반이 되었죠. 찰리 먼거는 자신이 천재는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경쟁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자만심 있는 아이였다고 표현했지만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에 남들과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먼거는 우리가 단 하나의 렌즈로 세상을 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양한 학문을 통해 여러 개의 렌즈를 가지는 것, 그리고 그 렌즈들을 통해 더 깊이 있고 입체적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것, 그게 바로 찰리 먼거가 평생 실천한 삶의 방식이자 후세에게 남긴 가장 강력한 조언 중 하나입니다. 지식을 쌓는 것, 배우는 것, 그리고 그것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 먼거는 그걸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일종의 생존 전략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전략은 평범한 사람도 비범한 통찰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길이었습니다. 찰리 먼거가 평생을 통해 가장 자주 했던 말 중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굳이 천재가 되려고 애쓸 필요 없다. 멍청한 짓만 하지 마라. 이게 얼핏 들으면 단순한 말처럼 보이지만 먼거는 이 한 문장에 자기 인생의 전략을 모두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통 더 똑똑해지려고, 더 앞서 나가려고 애쓰죠. 더 많이 배우고, 더 빨리 움직이고, 더 과감하게 투자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먼거는 그 방향이 완전히 틀렸다고 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더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바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 그것만 잘해도 평균 이상의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믿었죠. 그는 나는 천재가 아니다라고 늘 말했습니다.
물론 겸손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이 어디까지 잘할 수 있는지 또 어디서부터는 못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신은 명석한 두뇌는 가졌지만 신동도 아니고 완벽한 천재는 더더욱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분야엔 아예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기계적 재능이 뛰어난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와 경쟁하려고 하지 않고 나는 거기선 못 이기겠다 하고 발을 뺐죠.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 그리고 그 한계를 인정하고 거기에 맞게 전략을 세우는 것, 이게 멍거식 삶의 기본 방향이었습니다. 그가 자주 쓴 말 중에 나는 항상 실수만 피하려 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을 망치는 흔한 방식들로 무너진다는 말도 있어요. 실제로 그가 관찰해보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도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한 사람들이었어요. 무리하게 빚을 내고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에 투자하고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말이죠. 그러니까 멍거는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보다 어떻게 멍청하게 망하지 않을 것인가를 고민했어요. 실제로 그는 주식 투자에서도 똑같은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뛰어난 수익률을 노리기보단 잃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죠. 그리고 잃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엔 절대 투자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기업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 모르면 그냥 넘어가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투자 기회가 넘쳐나니까 굳이 내 능력 밖의 기회를 억지로 잡을 필요는 없다고 봤죠. 또 하나 멍거가 자주 했던 조언은 바보를 피하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 바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보 같은 사람들과 엮이지 않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주변에 지나치게 낙관적인 사람, 무책임하게 돈을 쓰는 사람, 근거 없이 확신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결국 나도 그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와 사고방식을 아주 냉정하게 관찰했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만 오래 관계를 유지했어요. 특히 워런 버핏과의 오랜 파트너십도 이런 원칙의 연장선이었죠. 멍거는 이 모든 걸 인생의 역설처럼 이야기했어요. 성공하고 싶다면 실패를 피하는 데 집중하라. 위로 올라가고 싶다면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건 단순히 투자에서만 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 전반에 적용되는 태도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인터뷰에서 남긴 말 중 이런 구절도 있어요. 나는 평생 내게 주어진 패를 최대한 잘 써보려고 노력했을 뿐이다. 그게 꼭 뛰어난 패일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그 패를 바보처럼 쓰지 않는 것이다. 찰리 멍거의 삶은 천재성보다는 전략, 운보다는 판단,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절제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멍거의 조언은 아주 간단해요. 더 똑똑해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어리석지 않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찰리 멍거는 1924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바로 대공황 한가운데서 보냈죠. 그가 세상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처음 깨달은 시기도 바로 이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전체가 휘청였고 그의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멍거는 그 시절을 클로버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완전히 두들겨 맞는 수준이었다는 거죠. 어머니와 아버지의 형제 자매들, 즉 그의 삼촌들은 대부분 생계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어떤 분은 건축가였는데 건축이 아예 멈춰버리니까 할 일이 없었고요. 다른 분은 부동산 개발자였는데 빚만 남긴 채 완전히 무너졌죠. 이런 모습들을 멍거는 아주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살던 동네에서 바로 옆집에 살던 사촌이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세상을 떠나는 걸 지켜봤다고 해요. 이런 경험은 어린 찰리에게 깊은 상처이자 뼈아픈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절대 리스크를 과소평가하지 말자. 그리고 절대 감당할 수 없는 빚은 지지 말자. 대공황이 그의 마음속에 남긴 가장 큰 흔적은 바로 절약과 회피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회피는 뭔가 소극적인 단어처럼 들리지만 멍거에게 있어 회피는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었어요. 불필요한 리스크를 회피하고 무모한 도전을 회피하고 빚이라는 덫을 회피하는 것. 그게 살아남는 가장 강력한 기술이라는 걸 그는 어릴 때부터 체득한 겁니다. 그래서 멍거는 평생 절약을 하나의 철학처럼 실천했습니다.
그의 말 중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부자가 된 건 절약해서가 아니라 절약할 수 없는 사람들과 경쟁했기 때문이다. 이 말 좀 뼈가 있죠? 절약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서의 생존 전략이자 장기적인 경쟁력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건 대공황이 남긴 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는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무너질 때 집 한 채가 버팀목이 되는 걸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멍건은 부자가 된 이후에도 60년 넘게 같은 집에서 살았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좋은 집이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걸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이죠. 결국 찰리 멍거에게 대공황은 단순한 시대적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원칙으로 인생을 살아갈지를 결정해준 강력한 출발점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풍요의 시대에도 빈곤의 교훈은 절대 잊지 마라. 그게 바로 멍거가 전하는 절약과 회피의 이야기입니다. 찰리 멍거가 평생 강조한 투자 철학 중 하나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원칙이었습니다. 바로 가만히 기다려라 이거예요. 그는 복잡한 기술 분석도 시장의 소문도 요란한 경제 뉴스도 거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식 시장을 마치 야구 경기처럼 바라봤어요. 좋은 공이 들어올 때까지 배트를 들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죠. 꼭 칠 필요도 없고 성급할 이유도 없어요. 좋은 공이 올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는 것, 그게 진짜 투자다. 이건 멍거가 말한 이른바 Sit on your ass investing. 직역하면 엉덩이 붙이고 기다리는 투자입니다. 이름은 웃기지만 그 속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어요.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해야 안심하잖아요. 주식도 자주 사고 팔아야 뭔가 투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런데 멍거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진짜 중요한 시간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조급함 때문에 스스로를 망치거든요. 조금만 가격이 오르면 팔아버리고 시장이 흔들리면 불안해서 손해보고도 팔고요. 하지만 멍거는 이기는 사람은 절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 과감하게 행동했어요. 이때 멍거가 중요하게 본 건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가? 사업 모델, 경쟁력, 성장 가능성, 그리고 경영진의 태도까지 이 모든 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손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또다시 기다렸습니다. 이 방식은 느리고 지루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멍거는 말했습니다. 잦은 매매는 수수료를 늘리고 세금을 늘리고 결국 수익을 갉아먹는다. 진짜 부는 오랜 시간 가만히 기다린 사람에게 찾아온다. 실제로 버크셔 해서웨이도 그렇게 부자가 됐죠. 수십 년 동안 몇 개의 뛰어난 기업에만 집중 투자했고 필요 이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전략은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인내심을 시험하죠. 하지만 멍거는 말해요.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 좋은 기업은 계속 돈을 벌고 있다. 찰리 멍거의 전략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움직이지 말고 확신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그 확신이 왔을 때는 절대 망설이지 말고 제대로 투자하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투자자들이 자주 사고 팔고 시장 뉴스에 휘둘리는 세상에서 멍거는 묵묵히 말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행동이다. 찰리 멍거가 반복해서 경고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과도한 자신감과 레버리지를 조심하라. 그는 평생 투자 세계를 지켜보며 수많은 천재들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대부분 비슷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증명하려다가 무너진다. 멍거는 그렇게 말했죠. 사람들은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공부 좀 하고 성공도 맛본 사람들은 더 그래요. 나는 남들과는 다르다. 나는 이길 수 있다는 착각이 자꾸 고개를 들죠. 하지만 멍거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천재도 무너진다. 심지어 천재가 더 위험하다. 그가 자주 예로 든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트만 코닥이에요. 한때 사진 산업의 제왕이었고 인재도 많았고 연구개발도 최고였죠. 그런데 결국 파산했어요. 왜일까요? 변화를 과소평가했고 자기들이 항상 잘할 거라는 착각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멍거는 이 사례를 보면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회사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위험을 키우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가 바로 레버리지, 즉 빚이에요. 투자에서 레버리지는 종종 지렛대처럼 작동합니다. 작은 돈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니까요. 그런데 멍거는 그런 지렛대가 결국 자기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망하는 방식은 대부분 같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착각하고 거기에 레버리지까지 쓰면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멍거는 레버리지를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운영한 버크셔 해서웨이는 보험 사업을 통해 아직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인 보험 플로트라는 특별한 구조를 활용했는데 그건 일종의 저위험 레버리지였어요. 즉 남의 돈이긴 하지만 급하게 갚지 않아도 되는 자금이었죠. 그는 이런 안정적인 구조 안에서만 조심스럽게 레버리지를 활용했어요. 절대 빚을 내서 주식을 사거나 시장 타이밍에 베팅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레버리지를 써야 한다면 그냥 안 한다. 망하는 데는 한 번의 실수면 충분하니까. 이 말이 참 단순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어요. 우리는 종종 한두 번의 성공에 취해 위험을 키우고 과감해지다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멍거는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한순간의 유혹보다 평생의 안전을 택하라고 조언합니다. 결국 찰리 멍거가 전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똑똑해도 한 번의 오판이면 끝이다. 그러니 절대 과신하지 말고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그는 한평생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누구보다 오랫동안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았죠. 찰리 멍거와 워런 버핏.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이제 하나의 상징처럼 느껴집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관계, 그들의 사고방식, 그리고 오랜 시간 함께 지켜온 원칙 덕분이죠. 멍거는 말합니다. 우리가 성공한 건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조금 덜 멍청했고 그리고 운 좋게 오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겸손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어요.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힘을 발휘하는데 두 사람은 정말 오래도록 그 복리의 기적을 눈앞에서 실현해냈거든요. 사실 두 사람은 성격도 스타일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워런 버핏은 숫자에 강하고 철저하게 분석하는 투자자였고 멍거는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느리게 다양한 분야를 엮어 생각하는 쪽이었어요. 하지만 이 차이가 오히려 서로를 보완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더 강력한 파트너십이 만들어졌습니다. 둘은 늘 말했습니다. 좋은 기회는 드물게 오고 그럴 땐 크게 베팅해야 한다. 그래서 수많은 기회를 흘려보내는 것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죠. 그보다는 단 하나의 확실한 기회를 만났을 때 그걸 제대로 잡는 게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걸 함께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서로였어요. 이 두 사람이 운영한 버크셔 해서웨이는 매일같이 거래하며 수익을 추구하는 다른 투자자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좋은 기업을 발견하면 수십 년씩 들고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회사가 앞으로도 계속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경영자는 믿을 만한가? 질문은 항상 간단했지만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인내와 공부가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멍거와 버핏의 관계에서 가장 인상 깊은 건 신뢰예요. 둘 사이에는 누가 더 많은 주목을 받는지, 누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한 갈등이 전혀 없었습니다. 서로를 끝까지 믿고 끝까지 존중했죠. 멍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기려 하기보다 오르려 했습니다. 그게 서로를 존중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은 찰리 멍거를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찰리는 내 오른팔이 아니에요. 그는 내 오른쪽 뇌였습니다. 찰리 멍거는 자신을 빛내기보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자신의 철학이 버핏의 생각을 더 깊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결국 이 두 사람의 성공은 단지 투자 기술에서 온 게 아닙니다. 그건 오랜 시간 서로를 지켜본 끝에 쌓인 존중, 그리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원칙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찰리 멍거에게 이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아마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겠죠. 좋은 친구를 만나세요. 그리고 그 친구가 똑똑하다면 제발 말 좀 잘 들으세요.
찰리 멍거는 세계적인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수십 년간 살아온 집은 아주 평범한 주택이었어요. 화려한 대저택도 아니고 유명 건축가가 설계한 저택도 아닙니다. 그는 그 집에서 무려 60년 넘게 한결같이 살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는 말합니다. 나는 더 큰 집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 더 큰 집이 더 큰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찰리 멍거는 단순한 삶을 선택했고 그 안에서 오히려 더 깊은 만족과 평화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성공하면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값비싼 물건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멍거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는 진짜 가치 있는 것에만 시간과 돈을 썼습니다. 사치보다는 질서, 과시보다는 안정, 그런 걸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그가 늘 강조한 게 하나 있어요. 부자가 되는 건 어렵지 않다. 어려운 건 부자가 된 후에도 평범하게 사는 거다. 이 말 참 멋있지 않나요? 실제로 그는 자녀들에게도 검소함과 절제의 중요성을 늘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화려한 삶을 살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돈이 전부인 세상을 배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도 소박한 삶을 지키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그 검소함 속에 진짜 자유가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는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으니 돈에 끌려다닐 일이 없었고 집이 커지지 않으니 관리나 유지에 신경 쓸 일도 줄었죠. 복잡한 인테리어도 과한 인맥도 없으니 자연스럽게 생각과 책, 그리고 사람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선택들이 모여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느껴져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쇼핑을 하고 여행을 떠나고 더 좋은 걸 얻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지만 멍거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을 일찍 배웠어요. 그리고 그게 내 삶을 훨씬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찰리 멍거의 일상은 정말 단순했어요. 평소엔 책을 읽고 산책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쩌다 한두 편의 TV 프로그램을 반복해서 보기도 했고요. 그중 하나가 사인펠드였다고 하죠.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그냥 웃기기만 한 일상 속 대화들이 그에겐 참 유쾌하고 위로가 되었나 봐요. 그는 인생 후반부까지도 이런 삶을 지켰습니다. 마지막까지도 화려하게 치장하려 들지 않았고 끝까지 검소했고 조용했고 무엇보다 본인답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행복하려면 뭘 가져야 하죠? 그럴 때 찰리 멍거는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행복하려면요. 덜 가져도 괜찮다는 걸 아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면 삶이 훨씬 더 가벼워지고 편안해져요. 단순한 삶이 진짜 좋은 삶이라는 걸 그는 긴 세월을 통해 아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증명해냈습니다. 찰리 멍거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 자기 인생을 쉬운 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가장 자주 한 말은 이겁니다. 모든 인생에는 고통이 따른다. 중요한 건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버텨내느냐는 거다. 멍거는 말로만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었어요. 그의 삶은 실제로 수많은 실수와 고통, 그리고 상실로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바로 첫 번째 아들을 잃은 경험이었죠. 그는 어린 아들이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말로 다할 수 없는 절망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했어요. 나는 매일 울었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도 눈물이 나고 밤에도 울었죠. 하지만 울 수는 있어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그저 버티는 것이었어요.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인간의 고통이 얼마나 깊고 무력한지를 배웠고 동시에 그 안에서도 살아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soldier through, 그러니까 군인처럼 묵묵히 걸어가는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무너져도 계속 걷는 삶이죠. 그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나 인생에서 한두 번은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는다. 그건 피할 수 없다.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해 배울 수 있다면 그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이 겪은 고통 속에서 인생의 가장 큰 교훈들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젊은 시절의 사업 실패,
투자에서의 손해, 그 모든 순간들이 그를 더 신중하게, 더 깊게, 더 인간답게 만들었다는 거죠. 멍건은 실수도 담담하게 인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기업 알리바바에 투자했던 일을 떠올리며 그건 내 인생에서 손꼽히는 나쁜 투자 중 하나였다고 말했어요. 그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분명했죠. 당시 그는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과 비즈니스 모델을 높게 평가했지만 곧이어 중국 정부가 플랫폼 기업들의 강도 높은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고 마윈은 공공연한 정책 비판 이후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이런 정치적 리스크와 불확실성은 멍거의 예상보다 훨씬 컸고 그는 알리바바 주식으로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자신의 철학에 어긋나는 투자였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그는 사람들에게 실수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수하되 거기서 반드시 뭔가를 배워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히 복기하고 기억하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것. 그게 진짜 배움이라고 믿었죠. 멍거의 이런 철학은 그의 말투, 태도, 삶 전체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날카로운 지성과 유머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고통에 대해 진지하고 겸손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고통 없이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배운 사람은 절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멍거는 고통을 선물이라 부르진 않았지만 그 안에 배움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건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삶은 언제나 예기치 않게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그 무너짐을 통해 더 나은 판단력, 더 깊은 공감, 더 단단한 지혜가 만들어진다는 걸 그는 자기 삶 전체를 통해 보여준 거예요. 찰리 멍거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절대 삶을 단지 기쁨의 총합으로 보지 마세요. 삶은 배움의 연속이고 그 배움은 대부분 고통을 통해 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는 평생을 배웠고 배운 걸 남들과 나눴고 그 속에서 다시 자신도 성장해 나갔습니다. 실수와 고통 속에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던 찰리 멍거. 그는 누구보다 인간적이었고 그래서 더 깊이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2023년 11월 28일 찰리 멍거는 9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100번째 생일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이었죠. 누군가는 그는 충분히 오래 살았다고 말하겠지만 그를 아꼈던 사람들에겐 아직도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책을 읽었고 투자에 대해 조언했고 유머를 잃지 않았어요. 그렇게 조용하고 단단하게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찰리 멍거는 평생을 통틀어 수많은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 유산은 돈보다 컸고 지식보다 넓었어요. 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아마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태도와 철학이었을 겁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덜 원하게 되는 데서 온다. 이 한마디는 그의 삶 전체를 압축한 문장이었어요. 그는 화려한 부자였지만 소박한 집에서 살았고 검소하게 식사했고 무엇보다 단순한 사고와 질서 있는 생활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생존하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조심스럽게 투자하며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것, 큰 소리 내지 않아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다는 걸 그는 몸소 보여주었죠. 찰리 멍거는 평생을 투자 세계에서 살아왔지만 사실 그가 가장 많이 이야기한 주제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라. 어리석은 사람과는 멀어져라.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결국 가장 좋은 투자다. 그는 늘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워런 버핏이라는 인생의 파트너와 60년 넘게 함께했죠. 그의 마지막 인터뷰에서도 그는 미래 세대를 걱정하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복잡해지고 기회는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도 정직하고 절제된 삶을 사는 사람은 언제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어려운 세상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뢰, 절제, 인내. 그 세 가지만 잘 지키면 어떤 시대든 살아남을 수 있어요. 삶의 마지막까지도 그는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책을 읽었고 새롭게 떠오르는 기업과 사람들을 관찰했으며
나이 들어서도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점을 늘 인정했습니다.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성장할 수 없다. 그는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유쾌했습니다. 세상의 부조리함도 인간의 어리석음도 그는 날카롭게 지적하되 늘 웃음을 섞어 풀어냈죠. 그의 유머는 냉소가 아니라 이해에서 비롯된 따뜻한 통찰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떠난 자리엔 조용한 울림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남긴 문장들, 결정들, 표정 하나하나가 이 시대의 지혜로 남아 오래도록 회자될 거예요. 찰리 멍거는 떠났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듯합니다. 남들보다 더 똑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바보 같은 실수는 피하세요. 그리고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찰리 멍거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조언이었습니다. 단순하지만 깊고 조용하지만 강한 조언이죠. 이제는 그가 평생 아꼈던 책들과 조용한 집, 그리고 파트너 워런 버핏과 나눴던 웃음 속 어딘가에서 그는 여전히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Soldier through. 삶이 고될 때마다 그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겠죠. 그저 묵묵히 걸어가세요. 삶은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찰리 멍거는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지혜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책 속에, 인터뷰 속에, 그리고 버크셔의 결정들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죠. 무엇보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멍청한 실수는 피하세요. 절제하며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살아가세요. 그는 위대한 철학자처럼 살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지혜롭게 인생을 해석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조급하게 쫓기보다 기회를 기다릴 줄 알았고 끝없이 배우고 틀림을 인정하고 함께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 찰리 멍거가 보여준 삶의 태도는 결국 우리 모두가 닮고 싶은 좋은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제 그의 자리는 비었지만 그가 남긴 문장들과 가르침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누군가의 인생을 지탱해 줄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삶의 어느 순간이든 찰리 멍거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잘 되는 당신의 여정을 늘 응원합니다.